자, 이제 풀이 해볼까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순서대로 뭐부터 가볼까요? 테슬라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예.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 네. 네. 8% 급등했고 7%? 주당 1,092달러? 네. $1,000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뭐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테슬라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뭐 연관되거나 뭐 이런 건 특별히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거를 좀 이번 기회에 한국도 이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액면가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네네네네. 주식을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액면가 이제 나눠지면서 뭐 이게 몇 배냐 뭐 이런 거 따지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액면가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현재 그 $1,000가 넘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100만 원대 우리가 뭐 보면 12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주식 수를 늘려가지고 가격을 쪼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 분할이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은. 예,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꿨으면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액면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 발행 당시 예, 그렇죠. 예. 왜 그럴까 진짜 갑자기 궁금해졌네. 적정한 주가 회사의 가치가 우리 뭐 마켓컬리가 뭐 상장한다고 해서 4조 4천억 뭐 이런 데 상장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그냥 그 가치 정도 수준으로 주식 수량 발행 수량에 가격 얼마짜리로 발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마켓컬리 한번 덜어주세요. 예. 어제 지분구조 보니까 어디 기도 안 차가지고. 네. 지금 4조 4천억 밸류에 상장하면 네.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만 또 호구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으로서 좀 그렇게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카카오 같은 걸로 이제 한번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예. 지분이 다양하게 쪼개져 있더군요. 네. 마켓컬리는 대주주라는 5% 6%대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주인이 쫙. 누구야? 네. 하여튼 뭐 그걸 또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니 뭐 네. 시장에서는 그걸 좋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와 이거 락업도 안 걸려 있는 물량 다 터져 나오겠네. 이거 상장하면 네, 그렇죠. 그럼 그거 누가 다 받을까? 또 그러면 또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들 엔솔처럼 예,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열심히 사고 그 돈은 누구 돈? 네, 개인 돈.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고 오늘 본질은 마켓컬리는 아니고 테슬라가 하여튼 네.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시장도 이번 기회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한번 좀 제도 좀 바꿀 필요도 있고요. 뭐 지난번에 제가 뭐 공매도 관련된 제도 관련도 한번 좀 말씀을 그러네요. 드렸지만 예. 테슬라의 주식 분할 놓고 이렇게 보는 것부터 보면은 한국도 그런 걸 좀 했으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 8월에 기존에 한 주를 5주로 쪼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좀 네. 어렵고 한 줄 살려면 그때 당시에 뭐 500, 600만 원씩 네. 막 이렇게 되니 우리 원화로 치면은 네. 그거를 이제 쪼갰고 이번에 다시 또 봤는데 $1,000 하면 아예 또 한 주에 100만 원, 그죠. 120만 예, 그렇죠. 원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것도 그것이 접근성이 좀 쉽진 않죠. 접근성이 어렵다는 얘기는 또 환금성도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주식 수량이 많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환급하려고 했을 때도 좀 더 편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상당히 큰 재료가 될 수도 있는 네. 호재가 될 수 있는. 앨런 머스크는 코로나에 2번째 걸렸다거든요. 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마존하고 알파벳도 지금 20대 1로 주식 분할 계획을 먼저 밝혔잖아요. 뉴욕 주식시장의 테크 관련 빅테크주들이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되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사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굉장히 많고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지금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나 한국 기업들도 특히 이제 뭐 대기업들이라고 분류돼 있는 쪽들을 보면은 현금 보유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뭐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의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타격이 크지 않고요. 부채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네요.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왜 상장해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늘 이제
20몇 년을 저도 이 업에 있으면서 그냥 뭐 하여튼 그러네. 예. 자, 그래서 테슬라의 액면 분할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지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려면은 테슬라의 뭐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미쳐든지 이슈가 뭐 해서 배터리 이게 이렇게 또 가겠죠. 부품 공급하는 이제 그단에서 한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단순하게 이제 주가의 주식 분할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근데 없지 않을까. 테슬라도 전기차고 한전은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SK 코인으로 가볼까요? SK가 코인을 발행한다. 국적으로는 네. 그룹사 중엔 처음인 것 같은데 예. 3분기에 추진한다고 해요. 네, 예. 직접적인 연관은 SK 스퀘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예. 근데 SK가 이제 뭐 카카오 기반, 카카오에서 하는 클레이튼 코인 기반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뭐 어쨌든 코인이라는 이 시장 이것들도 이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또 하나의 그 현금 조달 창구로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산업이 이제 이쪽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관련된 기업들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소 우리 코인 거래소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뭐 NFT, 메타버스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 MBT라는 회사가 네네.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세컨 서울이라는 거를 시행하려다가 가상의 네. 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구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쪼개 가지고 자기의 그 블록 부분을 갖다가 분양을 해서. 근데 임직원이 먼저 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이거를 이제 일부 이제 어느 정도 먼저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 네. 그 MBT에 원래 그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그 세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회사의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 임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이제 했던 거라 가지고 MBT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 부분에 갖고 오고 또 이제 자회사에 있던 그 대표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다 시세 차익을 내고서 도망가 버리는 형태가 돼 버렸는데 그래서 MBT가 그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본사로 갖고 오는 사업이 됐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MBT 본사 문제, MBT 그 회사가 문제보다는 그 소속돼 있던 자회사가 문제였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네. 근데 SK가 저렇게 추진하는 거는 사실 그 SK 여러 가지 그 회사들,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SK를 활용할 때 뭐 이런 마일리지인가 네. 그 뭐라 그러더라? 그 SK 우리 캐시백. 예, 오케이 캐시백. 그죠, 오케이 캐시백.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부채로 지금 쌓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항공사 마일리지도 부채듯이.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환금성을 소비자 입장에서도 추구하고 네.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이제 브릿지 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 네. 네,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SK 스토어라든지 뭐 11번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케이 캐시백 등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관련 기업은 그러면? SK 관련된 아까 이제 뭐 보는데 인크로스들 얘기를 많이 계속 하는데 인크로스가 지금 거래량이 네. 너무 적어가지고 SK 인크로스죠. 근데 오히려 TBD 라고 저거를 하는. 놓고 봐서 SK 그쪽보다는 전체적인 그 코인 관련된 거래소 쪽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니 거래소 예. 본질적으로 예, 그쪽하고 협업을 메타버스 관련된 비덴트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기술투자 같은 우리기술투자 그런 직접적인 회사들이 T사이언티픽 뭐 이런 네.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방산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주목되는 뉴스는 미국이 네. 전체 예산 중에 이제 방산 쪽 국방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데 보니까 8% 예. 증액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상이 왜 그러냐면 중국과 북한 네. 위협에 대응하고자 러시아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면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네.
우리도 늘리겠네, 그죠? 한국은 이제 뭐 거의 이제 GDP의 일정 부분 수준으로 이제 매번 지출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거기서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한국이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면서 그 금액도 늘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특히 이제 미국도 증액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독일도 증액을 했어요. 군비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전쟁을 했던 이제 전범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들에 대한 군비 증강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일본도 분명히 움직이겠네. 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쿠릴 열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제 러시아 측하고 지금 계속 마찰이 진행 중에 있고. 그거를 해서 이제 일본도 군비를 증강, 뭐 핵에 관련된 것들도 일본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가면서 유럽 각 국가들이 너도 나도 이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군비를 증강을 하면은 기존의 이제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돼 있던 무기들 사오겠죠. 사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방산 강국으로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산맥이었고 뭐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육상으로 이동되는 전차, 탱크라고 하죠. 거의 뭐 이제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죠? 근데 이게 좀 틀린 부분들인데 이제 러시아의 전술 부분이 탱크 한두 대가 이렇게 들어가요. 딸려가는 보병이라든지 포격 지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얘가 먼저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뭐 제블린이라든지 이런 대전차 무기로 갖다가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피격을 당해서 폭파되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진행됐고요. 근데 이제 뭐 $10,000 준다 그러면 탱크 버리고 간다는데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3세대급 이전 세대거든요. 3.5세대나 4세대 전차들 같은 경우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제블린이든 뭐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거를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한국의 K2 전차의 그 시스템이 있나요? 2차, 3차 부분에 대한 그 개량형 쪽에서는 그게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라고 한화 시스템에서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고 있는 이 장갑차 같은 경우도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돼요. 이런 부분들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사실 지상에 이제 헬기나 뭐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미사일 표적이 되면은 그 유도하는 걸 쫙 뿌리잖아요. 그걸 체프라고 그러는데. 체프? 이게 딱 하면은 그 열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전차에도 그런 방어 기능이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으로는 한화. 일단은 장갑차 쪽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K9 자주포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좀 많이 수출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쯤 예상되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저렇게 해주셨네요. K2 전차 부분을 이제 K9 자주포하고 K2 전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유럽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맞아요. 현대로템은 터키에도 뭔가 진출을 좀 많이 하고 뭐 전차 이런 쪽. 그래서 이제 로템은 전차를 만들고 있고요. 하나 디펜스가 장갑차를 만드는데 이거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호주 랜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갑차 선정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곧 한 1개월 안에 아마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한 70조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다는데 올해는 150조 이상에 대한 수출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산 관련주도 이제 하나의 그 섹터 부분으로 봐서 커다란 산업이 됐죠. 예, 이게 그렇죠. 세대가 변했잖아요. 과거에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서 군비 축소에 나서고 네. 핵 협정들을 막 줄이고 예. 이러다가 이게 다시 바뀌었어요. 신냉전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저 흐름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하나의 됐다. 큰 섹터 부분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부분들이- 예. 내용을 주신 저 도표 네. 저 중에서 오늘 조금 딱 깊게 하나 좀 들어가면은 저 LIG 넥스원을 좀 LIG 넥스원. 보고 LIG 넥스원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에서 우리 이번에 KF-21 전투기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T-50이라든지 FA-50 전투기, 근데 경공격기라고 해서 FA-50 전투기가 있는데 미사일 저렇게 나오는 거죠. 예. 천공, 천마, 신공, 현공 다 예. 공짜가 들어가는군요. 네. 예. 요 이제 그 지대공이라든지 공대공 미사일은 군자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네. 예, 이제 그 해상에서 쓰는 것들은 뭐 해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붙는데 네. 어쨌든 이 전투기들의 이제 전투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장착할 수 있는 미국제 무기를 갖다 쓰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의 소스 코드를 다 오픈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한 LIG 넥스원에서 만든 이 미사일들을 갖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안보도 딱 보안도 이렇게 되면서 협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이제 장착이 되면은 계속 이것만 써야 돼요. 네. 시스템 통합이 이뤄야 되는 이런 복잡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특히 뭐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도 무기 체제, 최첨단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부분들로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를 계속 오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KCC도 그때 하나 붙였는데 이건 방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예, KCC는 방산이 아니고요. 아, 다른 이슈죠, 이거는. 예, 8월부터 짧게만. 네. 예,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네. 이걸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층간소음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쿵 떨어뜨리는 아마 네네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는 거는 이제 공처럼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나오는 소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서 49데시벨이 넘게 되면은 네. 보안 공사를 이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부분에 대한 이 규제가 강화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건설 요즘 뭐 이슈 많고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슈를 붙이신 거죠. 층간소음 규제 강화. 네, 이게 이제 소음 차단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KCC에서 이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방산 주제하고는 매칭은 안 됐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다 들으셨으니까 대충 알아두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을 원탑으로 좀 네. 놓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8월부터 시행하는 KCC 이슈로는 이슈. KCC. 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DB금융투자알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많은 이야기들 또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